이 단어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WITH, with. 중학교 때인가요? 이 단어를 이제 처음 학교에서 배우면서 무엇과 함께 라는 전치사라고 하죠. 와, with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풀린다라는 이제 글쎄요, 즐거운이라기보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조금 우리 삶이 좀 갇힌 것들이 조금씩 열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뭔가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모임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라이브 방송 D방 30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를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네,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형님 제일 먼저 인사하셨고요. 아로로님, 네, 반갑습니다. 규민님 안녕하세요. 최지현님도 안녕하세요. YH님 안녕하세요. 지현하씨? 아니면 하지현씨인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 독일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계정은 남편 계정으로 보고. 와, 독일에서도 시청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인사해야겠네요. 해외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전국 노래자랑 같아요. 자, 정솔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레이아웃에 이어서 D방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D방 홍지경님, 늘 감사하고요. 김명자씨, 네, 반갑습니다. 앙몰라님, 네, 뭘 모를까요? 안녕하세요. 네. 위드 코로나, 얼른 뵙고 싶습니다. 아로노님, 반갑습니다. 30회 방송, 30회라서 오늘 뭐 특별한 걸 마련했어야 되나? 네,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30회 방송이라는 거를. 네. 앞으로는 10회 방송 때마다 좀 뭔가 좀 특별한 거 한번 준비해 봐야겠네요. 바빠가지고 뭘 챙기지도 못해요. 근데 자, D방 리나님 D방 라이브 본방 사수 게다가 30회 방송 오늘 의외로 30회 방송 축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몰랐는데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기법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뭐 애더티시즘과 디자인 과목도 했었고요. 또 지난번에는 레이아웃 또 수업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간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중간고사 시험 잘 보셨어요? 네, 물론 다 망치셨죠. 네, 어차피 다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난 못한 것 같고, 아무리 잘해도 남들이 더 잘한 것 같고,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또 잘 보면 되죠. 또 과제 밀려있고, 강의 밀려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될 것이고요. 힘들면, 주말에 몰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몰아 들으시고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다 그렇게 다들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고 있고요.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가장 힘이 빠지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기말고사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민님 눈부셔. 홍진경씨가 우리 동민이를 아주 많이 응원을 합니다. 네, 꿀잠님 라이브 방송 되게 신선하네요. 네, 저희는 벌써 2년째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로 생생하게 만나는 느낌 들잖아요. 저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잉몰라님, 크흑, 네. 네, 망쳤죠. 그렇죠. 네. 바꾸면 틀리네요. 무슨 말이지? 네. 최지은님, 제 신념을 믿어야 하는데, 네. 믿으십시오. 최지은님, 교수님 과제도 밀렸어요. 네. 이제 제 과제가 10월 31일까지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이번 주말에 하면 되지 뭐. 네. 토요일 날 열심히 하시고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최근에 저희 학교 총장님 또 우리 학교 부총장님 몇 가지 이렇게 좀 중요한 지시를 내리셨어요. 어떤 지시냐면 이제 앞으로 교양 과목을 비롯해서 특히 공대 중심으로 AI 과목을 좀 더 신경을 써라. AI에 관해서 학생들이 알게 해라. AI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배우도록 해라.
앞으로는 AI가 대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이제 여러분들 좀 전에는 못 보던 AI 관련 과목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물론 교양으로도 생길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AI에 대해서 모르고, 뭐 어떤 전공을 하든, 모르고 등한시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분명히 도태될 것이다. 라는,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고, 교육계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AI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또 AI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도 점점 위협을 받고 있어. 저는 디자인이 창의력인 직업 또는 창의력인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AI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AI 보면요, 디자인을 해주는 AI도 있어요. 특히 심볼 같은 경우, 또 웹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만 하면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알파고가 이 세대를 이겼을 때처럼 컴퓨터가 또 AI가 알고리즘이 이제는 창작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이자 특징인 창의력을 기계가 침범하고 있는데 앞으로 디자인은 또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여러분 AI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업은 AI가 해줄 수 있어요. 멋진 작업, 예쁜 작업, 또 적절한 작업,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남을 설득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은 AI가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떻게 가치 있는 걸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바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설명하고 내 작업을 설명하고 내 의견을 남에게 전달하고 토론에서 회의에서 남을 설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말로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하건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부분, 단지 우리가 PPT를 만들어서 뭐 남에게 보여주고 빔 프로젝터로 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떻게 기획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청중을 또 클라이언트를 대상을 어떻게 설득하고 나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또 내 디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해요. 꿈보다 해몽이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잘 설명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그라미에 그려놓고 20억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힘이거든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삼성 로고 동그라미 하나에다 그림 하나, 글자 몇 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20억입니다. 뭐 30억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도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강의 공지에도 올렸는데 프레젠테이션 수업 듣고 계신 분들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것도 또 다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많이 또 댓글이 한참 지나갔네요. 네, GJIY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기 아이콘 가지신 분, 교수님 강의만 3개 듣고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3개면은 과제가 다 몰릴 텐데 과제 잘 하고 계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정 씨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몰리홀리님 안녕하세요. 홍지경님, 최진수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상욱님, 네, 자주 뵙죠? 역시 반갑고요. 앙몰라님, 계속, 읽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앙몰라. 제가 이거, 정말 아양을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 탁과지만 교수님 수업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과, 어느 과신가요? 디방에서도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와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정님, 네, 맞아요. AI 중요성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AI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AI 과목이 있나? 교양에? 과목, AI 관련? 아마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근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네. AI 관련된. 물론 공대에는 있겠지만, 거긴 전공 과목일 테니까, 우리가 듣기엔 무리가 있겠죠. 분명히 교양 차원에서 AI 과목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영상 컨텐츠, 뭐 SNS 이런 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것도 흐름이니까. 그래서 아마 서너 개가 생긴 것 같은데, 뭐 영상 컨텐츠 기획이라든가,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AI
정말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정말 주변에서 뭐 메타버스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지은님 기억해 주시더니 그럼요, 다 기억하죠. 네, 유진영 회장님 여러 학생들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AI가 디자인을 맞습니다. AI가 디자인 요즘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지금은 실험적이고 뭐 먼 나라 세상 일 같지만 우리 지금 살다 보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다 실현돼요.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지. 뭐 민간인이 우주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물을 사 먹고 이런 거 옛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컴퓨터가 창의성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문제지.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진영님 반갑습니다. 네, 성민님, 네, 다 반갑고요. 네, 맞아요. 과제 지옥에 빠졌어요. 과제 많죠? 실시간 시험은 끝났더라도 아마 과제는 지금이 피크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해주세요. 물린다 해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유하라님, 해라군요. 네, 맞아요. 교수님 과목 더 듣고 싶지만 과제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과제를 되게 쉽게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제가 요즘 특히 과제를 낼 때 되게 막 자세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내는데 더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라인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더 부담스러운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조금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가 처음이라 오늘 많이 배워 가겠습니다. 아하, 레포트 얘기가 나왔는데, 자, 프레젠테이션 이야기 하면서 제가 레포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제를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사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점하는 사람. 교수님들은 레포트를 100개, 200개씩 받습니다. 많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1000개 가까이 받거든요. 과연 교수님들이 그 레포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전공 서적을 읽듯이 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1, 2분 만에 여러분의 리포트를 어필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써가지고 이걸 읽으라고 파는 시인이나 작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소설가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내가 쓴 리포트가 하나의 디자인이 되어서 키워드가 눈에 딱딱 들어오고 앞뒤 구성이 깔끔하게 완결이 되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름 이제 잘 쓰고 한 3줄 정도 요약을 해줍니다. 맨 앞에. 이 리포트는 어떤 것이다. 뭐 이런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요약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 3가지 1번, 2번, 3번 딱 나눠가지고 1, 그리고 그 밑에 설명 간단하게 또 적당히 여백을 띄워서 2 어쩌고 뭐 잘 나눠주는 거, 단락을 나눠주고 스스로 구분을 해주고 넘버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딱딱 볼드 처리해가지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전략, 시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 중요합니다. 내용은 중요하지만 1, 2분 만에 여러분들 리포트가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우선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타이핑 우주, 물론 이제 인터넷에 막 긁어와가지고 막 짠시키 하다 보면 막 말도 안 되고 했던 얘기 또 쓰고, 뭐 심지어 뭐 거기 이상한 문장 기호까지 막 같이 딸려 들어와요. 그리고 막 밑줄도 딸려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성의 없는 리포트는 바로 밀려납니다. 어쨌든 본인도 읽어보지 않은 리포트 많을 거예요. 긁어오다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시각적으로 잘 들어 정리를 깔끔하게, 키워드 중심, 또 요약, 단락, 넘버링 이런 것들 신경을 좀 쓰셔서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도 또 뭔가 한눈에 봐도 이 과제에 대해서 신경 써서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를 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렇게 되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용은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인터넷 한두 번 클릭해서 들어가는 정보에서 다 나오거든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 물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수준 높은 양질의 자료를 구한다,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두 어떻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강의도 밀려있고 과제도 밀려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과제를 통해서. 그러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과제를 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이 또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네, 레포트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교수님 과제 레포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거는 자, 10살 반려토끼 구름 위의 건강한 일상. 이게 아이디예요?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토끼라고 할까요? 그냥 반려토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솔님, 저도 프레젠테이션 기법 중간 과제 너무 막막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법 막막해요. 근데 그 날짜가 프레젠테이션은 언제, 오늘까지 아닌가요? 13월 31일까지군요. 네, 아직 2, 3일 남아있으니까, 추가 충분하네요. 네, 제가 좀 이따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OT 시즌과 디자인 레포트도 정말 신설 과목이라 방향성 잡기가,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군요. 네. 자, 조금 이따 한번 좀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 중간 과제 수준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김리유리님 반갑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 과제 내면 대상이라고 해놨잖아요. 대상은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SNS의 올바른 소통 문화다. 그런데 이것을 뭐 청소년에게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지,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대상을 설정을 하라는 것이고, 그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40, 50대 성인들에게 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초등학생에게 하려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다르잖아요. 서체도 달라야 하고, 글자 크기도 달라야 하고, 들어주는 예시도 달라야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캐릭터나 아니 뭐 연예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겠죠. 40, 50대들에게 어필하려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재테크나 이런 쪽에 예를 들어주면 더 좋아하겠죠. 아니면 뭐 부부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남녀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건 뭐 통계를 가져오곤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상을 밝혀라 라고 한 겁니다. 이제 대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과제 3가지가 나갔는데, 글쎄요, 뭐 SNS 주제, 또 세계는 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가, 2개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우선은 저는 중간 과제는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강조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상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거, 일단 한 가지를 딱 잡으세요. 주제를. 그래서 SNS 시대의 올바른 소통이면, 예를 들면 나는 뭐 카톡으로 하겠다, 또 뭐 유튜브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즘 뭐 메타버스가 있는데 메타버스로 하고 싶다. 좀 구체적인 일단 목표를 하나 정하세요. 그럼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또 세계는 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가, 일단 뭐 오징어 게임 하나 딱 정해보세요. 그리고 오징어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냥 거기에 주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 스토리는 어떤 것이고, 왜 이미 인터넷에 기사나 언론으로 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한국 문화에 왜 열광하는가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술해 놨거든요. 그거를 잘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뭐 외국인들에게 하겠다. 물론 영어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는지를 잘 소개해 주는 그런 자료라는 거죠. 조사를 통해서. SNS 시대, 특히 요즘 뭐 댓글 누군가를 뭐 따돌림 한다든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난 하려고 한다. 그럼 뭐 피해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관한 제가 힌트를 다 써놨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타인에 대한 예의라든가,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나 사이버 예절, 시대는 변하고 있다. 우리가 뭐 도둑을 잡아야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이렇게 서술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물음표 하나 딱 넣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SNS 뭐 아이콘이라든가 뭐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죠. 칼이나 망치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글로, 말로도 사람을 살인이나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좀 전개, 아주 너무 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스토리를 나름대로 좀 생각해 나가면서
해본다라는 건데,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몇 장이죠? 15페이지인데 15페이지를 리포트처럼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를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뭐 기호라든가 또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15페이지가 금방 넘어가거든요.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장황한 글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지는 어때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강의에서 했잖아요. 또 333의 법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로 이 프레젠테이션 과제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시각 자료예요. 시선을 끌고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게 그런 방법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라. 이게 훈련을 해라라는 겁니다.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하는 학생들은 조금은 익숙해요. 그런데 디자인을 듣지 않는 다른 이건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초반에 잘 잡아야 하는군요. 전략적으로 흡입 맞습니다. 이게 초반에 전략, 무조건 파워포인트 켜가지고 글씨 막 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스토리보드를 먼저 만드세요. 앞뒤로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갈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페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 또 어디서 하이라이트가 되고 어디서 결론을 맺고 또 서로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짜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온라인이나 타 사이트에서 올린 템플릿을 100% 아니다 어느 정도 참고해 제작해서 과제를 제출해 드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봐도 AI가 작동하는 걸 느낍니다. 사진 한 장만 넣어도요 옆에 디자인이 쫙 떠요. 어떨 때는 저보다 나요. 나도 이렇게 못할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알려줘요. 그게 AI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진 하나랑 글자 한 줄만 얹어보세요. 옆에 디자인이 쫙 뜹니다. 샘플 디자인. 그것만 골라도, 그런 것만 잘 알아도 충분해요. 자, 템플릿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잘 어울리는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주제에 잘 어울리는가, 또 너무 현란하지는 않은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단어나 이미지를 방해하지, 이런 거는 생각해 봐야겠죠.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AI가 다 해줘요. 그런데 기획, 설득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은 그런 쪽이라는 겁니다. 디자인 자체보다는. 자, 템플릿 이용해도 좋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대신에 많이 보고 좋은 것을 고르는 시간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세요. 자, 한우정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법 과제 너무 어렵네요. 자, 다들 어려워 하시는데 처음이라 그렇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너무 쉽거든요.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사진 한두 장 툭툭 넣고 말로 쑥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적응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글, 장황한 설명 이렇게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15페이지 어렵죠. 절대로 여러분들께 리포트 15페이지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호, 이미지, 다이어그램, 도표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페이지가 쑥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로 한다는 건 전제로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하라고, 글로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숫자 하나가 들어도 좋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그 뒤에 화면에 뜨는 거 있죠. 거기에 설명 자세하게 쓴 적 없잖아요. 항상 키워드와 이미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디자인은 뭐 템플릿을 참고하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하든 그런 것만 좀 첨가되면 되고요. 잘 논리가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너무나 유익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로노님. 네, 꿀잠님, 자, 프레젠테이션 기법 과제 질문입니다. SNS 쪽으로 주제를 잡아 과제를 진행 중인데, 지정한 대상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용한다는 걸 가정하고 만드는 것이라면 PPT 자료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과제 제출 시 따로 적어내는 게 좋을까요?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따로 적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블랭크 페이지 이야기하는데 빈 화면이 있어도 돼요. 이거 나중에 기말 과제 할 때도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시각자료를 만드시고 이것이 어떤 의도라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키워드와 키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이 보여지면 됩니다. 물론 제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겠죠. 너무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없어도 됩니다. 네, 꿀잠님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말까지 맞습니다. 앙몰라에서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핑구로 바꿨네요. 네, 핑구로.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잠님,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페이지 전환 효과 글자가 나타나는 거 모두 폰. 네, 넣지 마세요. 애니메이션 절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쓰지 마세요. 애니메이션은 쓰면 쓸수록 조잡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흥미롭고 그런 게 기능이 있으니까 자꾸 넣고 싶은데 쓸수록 아주 여러분들에게 방해만 될 뿐, 시각적 공해만 될 뿐이에요. 그거 고르다가 밤새요. 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둘기처럼 전병하다 날아가는 것도 있고 색조기처럼 날리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절대 그런 거 뭐 섬광 효과, 뭐 회전문 효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할 때 그런 것도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상을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에서 애니메이션 효과 일단은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해라. 꼭 쓰고 싶으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스멀스멀 사라졌다, 스멀스멀 나타나거나 조금 빨리 나타나거나 뭐 요런 정도 말고, 그것도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잘못하면 매우 지루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딴 데 가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뭐가 잘못돼서 또 버전이 안 맞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어가지고 할 때 제출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너무 여러분 그 과제를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애니메이션 때문에. 와, 어떤 분들은 글자 하나에다 문장 하나에 다 애니메이션을 걸어가지고 페이지 하나 넘기는데 한 20번인가 눌러야 되더라고요. 클릭을.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짜증이 나겠죠? 네,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불필요한 애니메이션 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PPT 제작 시 색상 톤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색상과 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레이아웃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또 색상 이야기를 하니까. 색상은 무조건 적게 써라. 3가지 이상 쓰지 말아라. 2가지면 더 좋고요. 1가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했죠? 인근색을 써라. 색상의 색의 명도와 체조를 조절을 해서 한 가지 색인데 여러 색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리고 정 어려면 화이트 블랙으로 하세요. 흰색과 검정 그리고 회색,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자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애니메이션 기능 자꾸 넣고 싶은 마음과 똑같이 사람은 누구나 옆에 팔레트가 있으면 색 자꾸 넣고 싶어져요. 절대로 서체도 색상도 애니메이션도 줄여야 합니다. 1가지, 2가지 이렇게. 너무 못 찾겠다, 뭐 3가지. 네, 그 정도만. 어쨌든 안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색할수록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색함을 적응시켜 드려야 돼요, 제가. 자, 아로로님 생각보다 금방 끝나 15페이지. 네, 맞아요. 또 익숙해지면 15페이지가 모자랍니다.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강의에서 배경처럼 임팩트 있게 딱딱 키워드로, 아이콘으로, 색상을, 네, 그렇죠.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꿀잠님, 위에 적은 따로 적어낸다는 뜻은 PPT 파일과 별개로 제출 시 페이지별로 따로 정리해서 적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파일도 1개만 내세요. 어떤 분들은 파일도 3개, 4개를 냅니다. 그거 다 열어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불필요한 파일들이, 어떤 분들은 PPT로 내라고 했는데 PDF도 내고 막 낱장도 내고 막 그래요. 또 설명도 첨부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파일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좀 힘들었는데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만 딱 제출하시면 됩니다. 설명 없어도 됩니다. 또 설명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모든 것들은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로 모든 것들이 끝나야 돼요. 자, 정작 도움이 많이, 그 위에 걸 먼저 볼까요? 프레젠테이션 기법 과제는 시나리오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군요.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노트에 있으면 됩니다. 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과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과목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회사 발표 자료 만들 때 기본 능률이 제가 바로 원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실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지.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 발표를 하는 과제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 슬라이드상에 글자가 많이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발표를 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일단 발표를 한다는 느낌, 글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평소에 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자가 적고 이미지 중심, 기호 중심, 또 블랭크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라라는 의미로 좀 과제를 내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디자인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실험적인 걸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제가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심플한 과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꿀잠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이해해 주시고요. A로고님, 네, 혹시 하늘색, 파란색이면 한 가지 색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하늘색과 파란색, 맞아요. 인근색이에요. 하늘색, 파란색, 뭐 군청색, 남색. 제가 전공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웃긴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네, 군청색, 남색, 뭐 청록 이런 것까지는 다 같은 계열이에요. 거기에 밝은 색을 쓰고 싶으면 하늘색 또는 흰색. 잘 어울리겠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거기에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거를 딱 한 가지만 빨간색이나 핑크색이나 오렌지색이나 한 가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쓰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색이 눈에 띄겠습니까? 네, 잘 조절해서 써주시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디자인했을 때 생각나네요. 네, 이강희 씨, 네, 늘 뭐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진영 대표님, 네, 아이로곤이 아까 교수님 말씀드리려면 가지수가 다른 인근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엄봉식인가요? 네, 엄봉식님, PPT 만들 때 출처 표시를 해야 되나요? 네, 가져온, 제가 아마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표를 가져왔거나, 통계 자료를 가져왔거나, 또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거나, 물론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알잖아요. 어디서 갖고 온 건지. 그래서 그런 경우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과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자료든 출처를 밝히는 습관. 이게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출처, 뭐 저작권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뭐 서체도 그렇고 또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한마디로 카피, 베끼거나 긁어오는 시대,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써서 만들어온 뭔가 어떤 자료를 남이 손쉽게 쓰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또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가져올 때 항상 습관, 출처를 밝히는 습관, 그리고 출처가 어디인지 항상 확인하고 자료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자료를 써도 좀 공신력이 있는, 신뢰감이 있는 자료를 쓰는 처음부터 접근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물었을 때 답하기도 그렇고요. 그 출처가 공인된 장소에서 가져온 출처나 뭐 예를 들어 논문이라든가 가져오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테슬라 주가가 얼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식 전문가라든가 주식 전문 채널이라든가 주식 전문 서적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혹하고 순간만을 재밌게 하려는 또는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료가 아니라 신뢰감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처를 나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PPT 만들 때 출처 표시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과제 했을 때 종이에 15장 만들어 보고 정리했던 기억이 예전에 과제. 네, 요즘도 후배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설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마음의 부담이 덜었습니다.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고요. 편하게. 그리고 과제를 위한 과제, 학점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야 할 좋은 습관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상은 3가지 이하로 사용을 하셨는데 배경색 포함일까요? 네, 배경색 포함입니다. 언제든지 배경색 포함해서 3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배경색을 빼고 3가지가 돼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줄일수록 좋으니까. 화이트 블랙으로만 하면 배경색 포함 2가지예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아로로님, 라이센스는 아주 중요해요. 맞습니다. 라이센스는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남의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레이아웃이요. 레이아웃 과제 고민이에요. 레이아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방송분 한번 보시면 레이아웃 과제 제가 소상하게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29회 방송 한번 보시고, 레이아웃 과제 아직 안 내신 분들은 29회 방송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세요. 벌써 9시 35분이야. 네, 아직 수업은 안 듣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어와서 아직 수업을 안 듣고 있다고요? 에일로고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쨌든 답답한 마음에 들어왔어요. 네, 네, 수업을 들으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레이아웃 디방 보시면 과제에 도움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정솔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거 보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거 라이브 강의에서 계속 보고 있네요. 네. 레이아웃 보러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네. 레이아웃도 보시고, 또, 에러티 시즌과 디자인 강의, 과제도 들어보시고. 에러티 시즌과 디자인 과제 때문에 질문도 하시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선은, 제가 드린 3가지 주제, 그것만 잘 조사해서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에로스와 푸시케, 또, 릴리트와 릴림, 그리고, 살로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조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조사해서 서술해 주시면 돼요. 이제 관련된 작품, 예술작품 3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이런 주제를 예술가들이 놓칠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에로틱한 소재들은 예술가들의 표적이 되고 타겟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회화를 그리던, 뭐 조각을 하던, 공예품을 만들던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뭐 문학 작품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예술 작품을 중에서 선택하고,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그렸고, 언제 그렸고, 이 원어문, 그러니까 제목이라든가 작가의 원문을 같이 조사해서 반드시 밝혀라. 이거 좋은 습관이에요. 예술작품을 볼 때 그냥 그림만 기억하지 마시고 작가, 그 연도, 그 시대를 기억하는 거. 제가 블랙 스튜디오에서 그리는 거 아시죠? 그 선 긋고 써드리잖아요. 역사. 연도를 아는 것은 거기에 이 그림이 어디 위치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 관계를 알기 위해서인데 좋은 습관입니다. 예술작품을 볼 때 항상 연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작가 이름을 공식적으로 피카소라고 하면 알지 마시고 파블로 피카소라고 풀네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대화할 때도 굉장히 유식해 보입니다.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자이니까 피카소가 아니라 파블로 피카소다. 꼭 그렇게 장오늘의 프라고나르, 그냥 프라고나르가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을 반드시 알아라.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3가지 주제 중에 선택해서 스토리를 조사하고, 그림을 첨부라고 했잖아요.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 에로티시즘의 관점에서 서술돼야 되고, 의도가 추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부에 에로티시즘에 대한 시대적 정의나 예술적 관련 관점들을 서술하고 지문의 강의에 대한 본인의 견해나 소회들 다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말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조사를 하고 이제 하겠는데 그 앞뒤에 이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로티시즘을 들으면서 몰랐던 어떤 예술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에로스와 푸시케라는 주제를 다뤄봤는데 나는 에로스라는 것이 단순히 뭐 사랑의 화신, 사랑의 짝대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고 인간의 어떤 아픈 마음을 건드린 것이고 예술의 본능이었고 많은 것을 느꼈다. 이런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찌 보면 에로티시즘적이 아닌 관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종교적 관점이라든가, 단순히 뭐 문학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전해 내려오는 그냥 뭐 사랑의 어떤 상징?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 말고, 에로티시즘적인 관점으로 뭔가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설명을 해봐라. 의견을 서술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서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단순히 뭐 야하다든가 뭐 누드라든가 외설이라든가 이렇게 보였던 그림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냥 딸랑 에로스와 푸시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림 딱딱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로 그런 이야기를 좀 적어주시면 저도 그런 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고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디자인과 예술에 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공지를 자세히 안 읽어요. 어떤 과목이든지. 그래서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공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한 공지를 처음부터까지. 특히 저는 이 공지에 단어 하나도 쉼표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답이 다 있거든요. 네. 또 답을 좀 볼까요, 이제? 리트 릴리 살로메, 네, 그거 잘 조사해 주시면 되고요. 에로티시즘과 가진 디자인 과목, 네, 지금 팁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강희님, 에러스 푸시키의 릴리트 릴린 살로메 관련 작품 찾아보고 있는데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힐 일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강의에 대한 본인의 의견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써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답이 있고 없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거를 좀 느꼈는지, 그리고 정말 열심히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서 이게 이런 릴리트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극을 했고 시대를 이렇게 반영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시대에 이런 영향을 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네, 에러스키피트 앙오르프시키, 네, 지금 과제입니다. 아로님, 연도 작가 공식적인 플레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림을 미술관에 가도 그림만 보지 마시고 항상 그 태그를 유심히 보세요. 어느 시기에 어떻게 그려졌구나, 이 사람의 이름이 이런 거구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지경님, 에로티시즘에 대한 시대적 정의, 예술적 관점, 서술하는 것은 석사학위 논문 아닌가요? 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썼습니다. 네, 편하게 쓰세요. 아시겠죠? 절대 석사 논문 아니고요. 과제에만 하다 오랜만에 울었네요 하셨는데, 가끔 뭐 울기도 해야죠. 네, 이강희 씨, 작품 선택해서 작품 설명 구체적으로 쓰고 저희 주관적인 견해 쓰면 되는 거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작품 하고 주관적인 견해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좀 중심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찐구님, 난 마케팅이라 다행이다. 네,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죠. 디자인하는 분들은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이셔도. 자, 강의 중에 언급되었던 작품도 되나요? 강의 중에 제가 이 작품이 언급된 게 있나요? 에러스 푸시케, 에러스, 근데 없는데? 네, 푸시케도 없고 릴리트 릴은 제가 절대 얘기 안 했거든요. 자료 화면으로 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는 겁니다. 살로메도 그렇고. 팁을 드리자면 살로메가 제일 쉬울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제일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 네, 강의 중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강희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고 바뀐 나의 시점부터 접근하면 조금씩 시작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설님, 교수님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디방보다 웃고. 그래요? 네, 저도 하다 보면 신이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땐 또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벌써 또 40분이 지나갔는데, 네. 자, 그래서 그럼 두 가지 과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지를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공지에서 지키라는 것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과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수님들 과목마다 많은 학생들의 채점을 단시간에 해야 돼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작품을, 과제를 심플하게 만들고 잘 이해될 수 있게 채점자를 배려하는 과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학업에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는 그건 좀 떠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들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정신이 또 내가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거나 남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때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내 생각을 간결하고 깔끔하고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저 교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제가 강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단순한 그림, 키워드, 반드시 그런 걸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 과제든 또 엘스티시즘과 디자인 과제든 레이아웃 과제든 다 그런 관점에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저는 그런 관점을 채점할 때 많이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과목은 이제 곧 다음 차시에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제가 크리틱을 해드려요. 거기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걸 잘 보시고 기말고사 때, 기말과제 때, 기말과제 똑같이 PPT 나갈 거예요. 저 과제 선택만 좀 다른데, 그때 분명히 그 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리틱을 두 차시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거의 한 30명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과제를 얘기를 해주는데, 거짓말같이 기말과제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강의를 안 들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떨 땐 저도 좀 화가 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걸 왜 안 지키나. 너무나 중요한데, 그리고 점수를 못 받을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 또 앞으로의 크리틱 강의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기말과제에서는 나아진 점수라든가 나아진 본인의 PPT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슈들이 또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뭐 공부나 관심 같은 것들도 함께 됐으면 좋겠고, 다른 과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리포트든 PPT든 무엇이든 간결하고 심플하게, 네, 자꾸 강조하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과목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른 과제 낼 때, 다른 과목에서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애니메이션 쓰지 말고 색수 적게 쓰고 키워드 중심으로 하고 앞뒤에 정리하는 요약 넣어주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앞으로도 얘기했죠. 깨진 이미지 쓰지 말고, 찌그러진 이미지 쓰지 말고, 사진도 좀 좋은 이미지로 잘 골라서 시간을 들여 쓰고 그러자라는 겁니다. 자, 교수님 말씀 너무 네, 아까 얘기했고요. 네, 살로메 살로메 좋습니다. 네. 한우정님 반갑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교수님. CAP님 과제 만드는데 최고의 라디오입니다. 음성만 듣고 계시나 보죠? 네. 최고의 라디오. 저도 라디오 좋습니다. 푸시케 릴리트 릴리 살로메는 과제 아니면 이렇게 찾아볼 일이 없었을 듯해. 맞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으면 굉장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푸시케도 정말 그 스토리가 어찌 보면 아름답고 어찌 보면 치명적이고 어찌 보면 되게 슬픈데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웬만한 미술관에 특히 조각 정말 많이 그려져 있고요. 또 회화, 귀스타프 모로 같은 사람, 답을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멋진 그림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얘기를 하네요. 네, 아마 이렇게 조사하고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서 들으신 다음에 미술관에 가서 그걸 보게 되면 정말 그 기쁨은 한 100배가 될 겁니다. 정말 반갑고 누구에게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와,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떠날 줄을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겪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푸시케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험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또 여행의 기회도 열리는데 미술관 가셔야죠. 열심히 에어티칭과 디자인 강의 들으시고 미술관에 가서 그런 기쁨과 감동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올랭피아 같은 그림들 이제 다시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역시 과제, 네, 맞습니다. 네, 크리틱을 진짜 잘 봐야 해요. 내 과제에 적용하려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크리틱 과제 잘 적용하시고 그걸 그대로 기말 과제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로님 공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제 대충 과제 두 개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과제는 역시 한 3일 정도 남았죠? 네. 그리드 부분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은, 의외로 또 명암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명암. 명암 자체가 아니라, 명암은 단지 디자인의 수단이고 동기일 뿐이다. 내가 지금 기대하건데, 기대가 아니라 예상하건데, 천편일률적인 명암이 한 3분의 1은 될 거라는 예상을 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걸 또 말씀드리면 이미 내신 분들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너무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아로님 공감합니다 하셨고요. 네, 9시 50분인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제가 못한 질문? 네. 프레젠테이션 과목에 대해서 두 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수업에도 한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PPT 한 장에 대해 집중하는 게 좋은지 전체 조화를 집중하는 게 좋은지. 그건 둘 다입니다. 한 장 한 장도 집중해야 되고 전체도 생각해야 되고. 네. 심플할수록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글이 많으면 뭐 집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리포트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플한 프레젠테이션 될 때는 더욱더 한 장 한 장, 그다음에 구성, 앞뒤 관계, 기승전결, 전체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대답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 네. 프레젠테이션 과목이 1, 2학기에 다 강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1학기에는 파워포인트와 디자인이라고 엄기진 교수님 과목이 있거든요. 그거와 프레젠테이션 기법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점이 있죠. 그 그거는 파워포인트를 쓰는 툴에 더 집중이 된 거고, 저는 그 툴보다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자체 과정에 더 집중을 한 거죠. 저는 두 개는 동시에 들으니까 네. 기술과 기획이 동시에 공부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저도 한 차시 정도 툴을 가르치는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엄 교수님 강의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면 저는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기획, 구성이라든가 발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 기법 과제가 다음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장 중심으로 보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다음 네 가지, 네. 흐름, 구성, 내용, 전달. 다죠. 그걸 어떻게 한 가지만 찝어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성과 흐름을 갖다가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구성과 흐름을 굳이 고르라면 구성과 흐름을 보겠고, 그러나 장황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 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구성과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있어요. LOT 시즌 공지는 31일인데 문자, 네, 이거 잘못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질문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3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과제는. 그건 제가 보낸 문자가 아니고 우리 조교가 보낸 문자도 아니고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보낸 문자 같은데 관리팀에서 잘못 나갔습니다. 30일이 아니고 3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11월 1일이라고 얘기 안 한 게 다행이에요. 네. 땡겨서 말한 거니까. 네.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손님도 못 모시고 이렇게 저 혼자 주로 진행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오랜만에 또 손님, 다른 교수님 또 한번 모시는 걸 기획해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 랜선 답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또 좋은 곳으로 떠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떠나서 좋은 곳을 한번 소개시켜 볼까 하는데 여러 좋은 후보지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교수님들과 또 학생 대표들과 좋은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기본기, 프레젠테이션 알고 디자인 기획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이었고요. 유유님 아쉬워요 하셨습니다. 네, 끝날라고 그러는데 자꾸 글이 올라오네요. 꿀잠님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고요. 독일은 아직 오후 3시인데 조금만 더 해주자. 오후 3시요? 네, 여기 지금 밤 10시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요. 네. 원래는 이게 디박이 30분 항상 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1시간이 기본이 됐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네, 저도 좀 힘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반갑습니다. 같이 떠나고 싶어요. 네, 언젠가 여러분들과 위드 코로나 같이 떠나는 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형님 감사합니다. 늘 반가워요. 구대영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핑구님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다음 주에 또 여러분도 이제 또 과제 하셔야죠. 야식도 먹어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방송이었어요. 교수님 말씀 듣고 같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민님, 이강인님, 핑구님, 네, 규민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자, 2주 여러분들 건강히 또 위드 코로나 잘 반갑게 또 맞이하시고요. 더 건강한
뭐 시대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뭔가 우리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세상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지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과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2주 후에 개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0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했습니다. 수고 없네요.